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면쌤입니다. 자, 정말 하반기가 제대로 시작해서 벌써 몇 번째 강의인지 KB국민은행 강의를 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IBK 기업은행도 역시 떴는데 적보로 진행되기도 하고 짧은 문항이 워낙 많아서 따로 강의는 진행되지 않지만 첨삭이나 대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 자소서 특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은행 역시 적보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적 부여도 부적합이 뜨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기소개서가 추후 면접 가셨을 때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띄워드리고 조금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KB국민은행 역시 첨삭과 대필 진행되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위로 나가는 주소 카카오 아이디 mgedu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역시 목차는 인재상과 문항 분석으로 진행되고요. 문항이 많은 관계로 빠르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재상입니다. 인사 비전은 최고의 인재가 일하고 싶어하는 세계 수준의 직장이고요. 여러분이 갖춰야 하는 인재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고객 우선주의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고객의 가치 창출을 하는 고객 우선주의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행원이 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갖게 되는 권한이 이제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 권한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와 성과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를 보는 자율과 책임 인재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적극적 사고와 행동으로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위에 보이는 프로 금융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할지의 모습을 보는 인재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치의 존중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로 타 은행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인재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래 보통 국민은행의 약수령이 200자 이내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엔 600바이트 약 300자 정도로 제공이 돼서 한 100자 정도 여러분이 더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 귀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약술하십시오. 600자 있습니다.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항을 딱 보고 아마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물건이어도 좋고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행운에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를 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재상에 맞는 물건을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예를 들어 다양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재해둔 제품 혹은 고객 분석 노트 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언급을 하며 내가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 이 직업에 대해 가치를 느낀다고 강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걸 행운이라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 지으실지는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기재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제목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소중하게 이 물건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 소중한 물건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두 갈씩으로 작성을 해주신 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게 된 계기, 내가 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물건을 통해 배운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입행 후에도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무리 해주시면서 저 100자 늘어난 약수형을 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귀하의 학창시절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약술하십시오를 600바이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국민은행에서 작년까지 성장 환경을 물었던 약수형과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위에 인재상 2개, 적극적 사고와 행동, 다양한 가치의 존중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헷갈리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왔다 이런 내용, 혹은 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의 자기 개발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제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소제목에는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학창시절과 성장 환경에 대한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별명 중 하나인데요.
땡땡 25시 하면서 하루가 편의점처럼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탄산수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느 레몬청이나 자몽청 어디에 섞여도 고유의 맛을 잃지 않고 그 섞인 것을 더 빛나게 해주는 탄산수와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자신의 학창시절,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한 스스로 별명을 붙여주시고 이 별명을 소제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활동을 하며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이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여 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별명으로 어떠한 역량으로 입행 후에도 꾸준히 자기 성장을 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약술하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인재상 고객 우선주의를 조금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요. 밑에 보시면 프로의식으로 고객의 가치 창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나중에 고객의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하고 미래의 가치를 같이 창출해주는 것이 이제 행원이 해야 할 업무여서 이런 인재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항을 작성을 해주실 때도 말은 결국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의 미래 가치까지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라면 걱정 없는 문제 뭐 이런 단어를 써서 고객이 나와 관련된 행운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나를 찾으면 되니까 전혀 걱정 없어 하는 게 최고의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언급을 해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항 역시 먼저 소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것을 최고의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언급을 해주시고 어떠한 이유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최고의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하게 된 여러분의 실제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신 경험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입행 후에도 역시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행원이 되겠다라고 하며 약수령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는 무려 2000바이트로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서술하십시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볼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입행을 하셔서 행원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그 지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항을 묻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떠한 협업 정신이 있어서 입행 후에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다른 직원과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할지를 보기 위해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에서 목표를 위해 그 협업 방식으로 소통 방식으로 어떠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이 순서는 주어진 목표를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목표에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위기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에 속한 모든 조직원들이 함께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이 과정에서 나의 어느 정도 희생이 들어간다면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이 조금 극적으로 보이겠죠. 희생 작성해 주시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식 결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아이디어로 함께 협업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 협업을 해서 낸 아이디어로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며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점까지 적어주시는 게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입행 후에도 나의 어떠한 소통 자세와 협업의 태도로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발전에 기여하는 영업이익 성장에 기여하는 땡땡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귀하만의 적극적인 도전 의식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인재상 중에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입행 후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영업을 하셔야 하잖아요. 어떠한 적극적인 영업의 태도로 혹은 적극적인 영업 아이디어로 영업을 진행할지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편입, 다이어트, 학업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혹은 어떤 뭐 모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로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목 작성해 주시고요. 목표를 위한 나의 적극적인 태도 혹은 추진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갈씩으로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어진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기재해 주시고 이 주어진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이 주어진 목표 이상으로 초과하여 달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생각이 들었는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 적극적 자세, 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연구했던 자세 혹은 적극적으로 냈던 아이디어를 언급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얻은 성과와 느낀 점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성과는 굳이 성공이어도 좋고 실패여도 좋지만 성과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측면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에 입행 후에도 적극적인 자세와 아이디어로 어떠한 전문가가 돼서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행내 어떠한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기여하는 일원이 되겠다고 하며 이 문항의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귀하께서 경험한 KB국민은행의 모습을 설명하고 KB국민은행이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 2000바이트 있는데 문항 자체가 다른 은행에서는 쉽게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문항이고 지원 동기도 아니고 입사 후 포부도 아니고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와 귀하께서 경험한 KB국민은행의 모습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소개서를 아마 적부가 아닌 정말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이 6번 문항만 보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을 정도로 중요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KB국민은행의 이제 대외활동이 많잖아요. 뭐 여기에서 했던 대외활동을 언급을 해주셔도 되고요. KB국민은행의 고객으로서 어떻게 겪었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셔서 이 6번 문항에 풀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소제목 작성하시고요. 제가 어떤 활동을 통해 KB국민은행과 함께 하면서 KB국민은행의 어떠한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두 갈씩으로 시작을 해주신 다음에 자, 국민은행 관련 경험을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대외활동도 좋고 상품을 가입했던 경험, 지점에 방문했던 경험 뭐든 좋으니까 직접 국민은행과 맞닿았던 경험을 기재해 주시고 그 당시 느꼈던 점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민은행과 엮여보니까 함께 일을 해보니까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하겠다 혹은 국민은행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작성을 해주시고 KB국민은행은 땡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땡땡을 갖고 있는 나만의 이 땡땡을 위해 혹은 뭐 국민은행에 정말 쉽게 설명해서 뭐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나만의 뭐 경험이나 나의 뭐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내가 니들이 필요한 거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국민은행이 앞서 말했던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며 경험과 함께 나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경험과 전문성으로 입행 후 나만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스페셜리티로 입행 후에 어떤 국민은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이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이 아닌 나만의 갖고 있는 경험, 전문성으로 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2번의 마지막에 나만의 경험 전문성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항은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팀 혹은 실무진 혹은 임원진들로 하여금 고객이 국민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면접을 가셔서라도 이 6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있게 의견을 말하고 창의적인 개선 방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문항도 중요하지만 이 문항을 조금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KB국민은행 자소서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첨삭 대필 필요하신 경우에 연락 주시고요. 그 외에도 혹시 뭐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 분석이 필요하다, 강의가 듣고 싶다, 혹은 첨삭 대필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위로 나가는 주소 카카오 아이디 MGEDU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속 기업 자소서 분석해서 강의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